자, 이번 시간은 지구 시스템과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교재 141쪽. 이쪽인가? 40쪽인가? 138쪽. 138쪽.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자, 지구 시스템, 지구가 속한, 그지? 그 공간에 있는 요소들이야, 그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태양. 당연히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이지, 그지? 태양을 중심으로, 자, 이제 행성은 뭐야?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가 행성이고, 그 다음에 위성은 뭡니까? 위성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얘기해. 그지?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 지구의 천연위성은 달이고, 그지? 그 다음 목성, 토성 이런 놈들은 위성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소행성이 나옵니다. 소행성의 위치는 항상 어디와 어디 사이야?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하는 한 3천에서 5천여 개의 천체들을 우리가 소행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성이라는 게 나오지, 그지? 얼음과 먼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음과 먼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태양을, 그지? 타원 궤도로 공전하는 천체가 해성이야, 그지?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누구다? 이제 태양계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천체들은 다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러면 태양계에 미치는, 자, 중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태양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일 먼저 태양계 성운에서, 그지? 가스나 티끌 이런 입자들이 계속 뭉치게 되면, 그치, 밀도가 커져서 계속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수소 핵융합 반응까지 가서 태양이 생성되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이 생성되면서 동시에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거는 1단원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들려 있다. 왜냐면 대기를 이루는 입자들도 뭐야?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질량을 가진 지구와, 그죠? 이 대기 성분 입자들 사이에 중력이 작용해서 그 입자들이 어떻게 돼? 지구 근처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권은 땅이야, 그지?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앞단원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이 여러 개의 층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여러 개의 층이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되면 지구의 맨 껍데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지각이라고 얘기했고, 그 밑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멘틀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핵, 그치? 바깥쪽은 외, 안쪽은 내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특징을 보면 철과 니켈 등의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뭐를 형성했습니까? 핵을 형성하고, 그치? 그러니까 마그마의 바다 때 이 암석과 철들도 다 액체 상태지. 그래서 질량이 큰,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중심부로 모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지구 표면 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를 구성했습니까? 멘틀을 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태양계의 역학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한 구성 요소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 지구 시스템이야, 그지?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지? 지구를 하나 그려봐, 그지? 지구 위에 당연히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육지 쪽을 우리가 땅 지자를 써서 무슨 권? 직권.
그 다음에 바다 쪽을 뭐라고 얘기하니? 수권. 그 다음에 이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공기의 층을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얘기하냐면 기권. 그 다음에 이 안에, 그지? 이 안에 기권, 직권, 수권 안에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무슨 권이 있습니까? 생물권, 생물체들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대기권 바깥 영역 있잖아, 그지? 이거를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합니까? 외권이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그다지 외울 건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현상들이 얘들이 뭐 기권과 수권이냐, 수권과 직권이냐, 직권과 직권의 관계냐, 그지? 이런 상호작용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들 하나하나씩 잠깐 볼까요? 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동물, 식물, 미생물, 그지? 미생물. 그 다음에 지구의 단단한 표면. 근데 이 직권은 조심해야 될 게, 자, 요거 별표 하나 때려야 될 게 나옵니다. 직권은 표면뿐만 아니라 지구 어디도 내부도 직권에 포함돼. 알겠지? 지구 내부도 뭐야? 직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에 있는 우주 공간이야, 그지?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천체, 태양, 뭐 달, 행성, 별, 은하들이 이게 외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고,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 요게 기권이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지구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제일 많은 게 1등이 질소입니다. 78%. 2등이 누굽니까? 산소고, 그지? 3등이 의외로 누구예요? 아르곤이고 4등이 이산화탄소야. 알겠지, 그지? 그런데 질소와 산소만 더해도 얼마가 됩니까? 99%잖아, 그지? 그래서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들은 질소와 누구다? 산소야, 그지? 또 산소는 생명체들의 호흡에 있어서 필수 부가결함 기체다라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요즘 TV 보면 뭐 여행 관련 그런 컨텐츠들이 있잖아, 그지? 보면 오로라 보러 많이 가잖아. 노르웨이 이런 데 가서, 그지? 그러면 오로라가 뭐냐면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띠는 입자가 대기로 들어오면서 누구야?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빛을 내는 현상이 오로라야. 자, 그럼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 요 입자고, 그 다음 누가 충돌합니까? 지구에 있는 공기 입자와 뭐를 한다? 충돌을 하지, 그지? 충돌을 해서 이렇게 빛을 내는 이런 현상이 이게 오로라야, 그지? 오로라. 오로라 뭐 TV에서 많이 봤지?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시험에 굳이 나올 만한 내용들이, 그지? 너무 범위가 넓을 때는 나올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요 부분이야, 그지? 기권. 이거 기억나십니까? 몇 학년 때 배웠는지? 몇 학년 때 배웠니?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그지? 우리 포화 수증기량 이런 거 배울 때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기권은 공기의 영역이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한 1000km 두께의 공기층이야, 그지? 1000km면 어디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이야, 그지? 그럼 그거를 왕복하는 거리만큼 수증기로 올라가야 돼, 그지?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그래서 중력의 영향으로 대기의 약 99%가 높이 30km 이내에 분포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실질적으로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그지? 산이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표 근처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사람은 대기권 끝에서 얼만큼의 양이 이만큼의 양이 공기가 누르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자, 산의 정상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르는 공기의 양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누르는 공기의 양은 얘가 많으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습니까? 기압은 어떻다? 낮아진다. 그지?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져 적어지니까 산소가 부족하지. 그래서 뭐 히말라야 원정대, 그지? 에베레스트산 뭐 이런 데 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워지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 그지? 공기가 부족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의 성분 누가? 질소가 78%, 산소가 21%. 뭐 다 외우는 것밖에 없네. 그지? 질소 78%, 산소 21%.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딱 시험에 나올 만한 거네. 그지? 기권의 층상구조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그지? 야, 층상구조 하면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이야. 그지? 이거 외워야 돼.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그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입니다. 자, 구분해 놓은 그림을 봐. 자, 가로축이 무슨 축이야? 기온축이야. 그지? 가로는 기온축. 일로 갈수록 기온이 높고 반대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기온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당연히 어떻게 돼?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할 때 봐. 기온 분포잖아. 그지? 여기는 온도가 내려갔다가 여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지? 그지?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의 경향성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분포를 그지? 기준으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분포를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1번 대륙권, 2번 성층권, 3번 중간권, 4번 열권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온 분포.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놈들의 일단은 이제 각 권역별로의 특징을 좀 알아두기 전에 그럼 나누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지표에서 11,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80, 그 다음 80 이상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럼 맨 밑부분을 보세요. 자, 여기에 특징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다? 내려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지? 자, 그러면 야, 여기 부분을 보세요. 여기 대류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이 대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요 그래프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내용이냐?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이렇게 하강했어. 그지? 하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지점이 여기 있다라고 치고 B 지점이 여기 있어. 그지? 그러면 누가 더 높이 있는 거야? 자, A는 지금 요만큼 높이에 있는 거고, 맞지? B라는 놈은 이 높이에 있는 거잖아. 그지? A보다 누가 더 높이 있는 겁니까? B가 더 높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또 뭘 봐야 되니? 기온을 보세요. A의 온도는 여기야. 그지? 요 지점. B는 어느 지점이야? 요 지점이야. 그지? 그럼 가로축이 기온축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그지? 아, 그러면 A에서 B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A는 온도가 높은 지점이고 낮은 지점이야. 그러면 아래쪽이 온도가 높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공기가 상승, 여기는 하강. 이러면서 공기에 뭐가 일어나니? 이런 순환이 일어나잖아. 그지? 이런 순환이. 이게 무슨 현상이야? 대류 현상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대류가 일어날 때
또 뭐가 존재하면 이 수증기, 이거 중요하지. 수증기가 존재하게 되면 대류가 일어나서 그지. 구름비 등의 무슨 현상입니까? 기상현상이야, 그지.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구름, 비, 눈 등의 기상현상. 그래서 무조건 대류가 일어난다고 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 수증기가 존재를 해야지, 그치? 이 공기가 어떻게 돼? 위로 샥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지.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구름이 생긴다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야. 다 그런 내용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으면 쉽고 안 돼 있으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층권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이번에는 기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해, 그지? 왜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지, 그지? 왜? 여기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지? 요 지점 이후로부터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20에서 30km 사이에 무슨 층이 존재한다? 오존층. 오존층은 뭘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층은 뭘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이야. 중간권도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 그지? 어디하고 똑같아? 대류권하고 똑같아. 대류는 일어나. 알겠니? 아하. 대류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수증기가 있다 없다?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하니? 유성이라는 놈이 존재하잖아, 그지? 유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권이야, 그지? 지그재그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상승하니? 기온 상승. 왜? 이유도 알아야 돼.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그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아래쪽의 공기가 차가우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자, 요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니? 일교차가 크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그치? 일교차가 크고, 고緯도 상공에서는 또 뭐가 보입니까? 오로라라는 놈도 보이지, 그치? 오로라. 맞아요? 오로라. 가끔 공부하다 보면 유성하고 오로라하고 위치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그지? 유성은 중간권이야. 중간. 유성은 중간. 유성은 중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구에서 만약에 여기 보면 지구에서 오존층이 없어진다면, 자, 어떤 온도 변화 분포를 갖냐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에서 중간층이 없어지니까 쭉 올라가서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거지, 그지? 여기에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까지가 그냥 쭉 온도가 내려가다가, 그지? 10권에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기권의 역할에 대해서 봅시다. 기권. 자, 보호막이야, 그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뭐 이해하면 되지. 온실효과야, 그치? 온실효과.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시켜주는, 그치?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이런 입자들이 무슨 기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입자들을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추가로 모두 메테인이라는 놈도 메테인이라는 놈도 온실 기체 중에도 기체 중에 하나야. 메테인, 온실 기체 하나. 누구다? 메테인도. 하지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놈은 누구야?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그치?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유해한 자외선 차단. 그 다음에 대기가 있으니까 유성체가 대기와 마찰을 하면 타잖아, 그치? 그래서 유성체의 충돌을 막아주고, 그지?
그 다음에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기권에 대한 역할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구 시스템. 그치?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하나 끝났어. 힘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직권이 나옵니다. 뭐 중학교 때 잘 했으면 쉽고 안 했으면 어렵고 그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권의 영역은 지각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지표에서 깊이 6,400km까지의 영역을 그지 우리가 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6,400km라는 이 거리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구의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될 수 있는 값이야, 그지? 그 다음에 직권의 성분, 요거 중요하겠네.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 지구 전체에는 철과 산소가 많다. 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치? 철과 산소가 많나? 근데 지구의 껍데기 있잖아, 그지? 껍데기는 누가 많습니까? 산소와 규소, 그지? 왜 규산염 강물이 마그마의 바다에서 어떻게 돼? 밀려 올라오잖아, 그지? 니켈과 철 같은 놈들은 지구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구는 이제 층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층상을 구분하는 기준이야. 요 기준을 외우세요. 깊이에 따른 무슨 변화를 기준으로?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그치? 그래서 이 지진파라는 놈은 지진파의 속도가 있잖아. 그치? 자, 지진파의 속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 온도가 낮을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에 의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또 구간별로 특징을 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지각이 나옵니다. 지구의 껍데기 부분이야, 그지? 그래서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이고 상태는 고체 상태야. 그래서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는데 비교적 이제 규산염 물질 있잖아. SiO2 그지? 자, 그러면 대륙 지각, 해양 지각 요 그림을 한번 봐. 대륙 지각, 해양 지각 중딩 때 많이 그렸던 그림이야. 평균 두께는 약 35.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은 5. 뭐 이런 것들은 뭐야? 숫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륙 지각이 두껍다. 밀도는 해양 지각이 큽니다.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일단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우세요. 그래서 항상 통합과학도 만점을 받고 싶으면 책에 일단 써있는 내용은 다 어떻게 하면 좋다?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멘틀이 나오잖아, 그지? 멘틀 고체 상태지만 일부는 요게 중요하지, 그지? 뭐가 있다?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야. 유동성 요거 중요하다. 멘틀은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전체 부피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합니까?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핵은 외핵이야.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고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 그지?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외핵은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대류가 일어나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외핵, 그지? 자, 외핵에서는 어떤 상태로?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금속 성분들이 대류를 일으켜, 그지?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전류가 흘러서 뭐가 자기장이 생성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권의 요 층상구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직권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뭐야?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공급하고 서식처 제공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대륙 및 해양의 분포는 해수의 흐름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그지? 만약에 해수가 일로 오다가 대륙 쪽에 꽝 하고 부딪히잖아, 그지? 그럼 갈 데가 어디야? 위아래밖에 없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륙 분포는 해수의 흐름과 대기 순환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있는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물질은 뭐 기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산재 같은 경우는 지구 기온을 낮추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지표의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서, 풍화는 암석이 흙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고요. 침식은 바람비름에 의해서 깎이는 현상이야, 그지? 그래서 지표의 풍화 침식작용 및 해저의 화산 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되는 물질은 염류의 근원이 된다. 바닷물이 짜잖아, 그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은근히 많네, 그지? 자, 수권 나오지, 그지? 딱 봐도 뭐가 보입니까? 이 그래프가, 그지?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지, 그지? 그지? 대기권의 층상구조와 같은 비중으로 이제 수권의 구조야, 그지? 수권의 구조. 자, 그래서 지구의 분포한 물 지표면의 약 70%를 거의 바닷물이 차지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수권은 제일 많은 게 해수고, 그지? 요것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육지의 물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누굽니까? 빙하라는 놈이야, 그지? 빙하.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녹지 않은 눈이나 얼음 덩어리. 맞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빙하라고 얘기해요. 빙하. 얼음 빙자잖아, 그지? 우리가 더우면 여름에 빙수 먹잖아, 빙수. 그치? 그 빙자를 쓰는 겁니다. 자, 층상구조 한번 볼래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그치? 자, 요 층 이제 입에 붙도록 외우세요. 우리가 대기권의 구조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해수의 층상구조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혼합층, 심해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해할 때 가로축이 무슨 축이야? 야, 가로축은 온도축, 세로축은 깊이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 혼합층은요, 혼합층은 아래로 내려가면 깊어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 왼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당연히 물 표면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수온이 높은 편이고,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깊이에 따라 수온이 어떻습니까?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런 층이 혼합층이야, 그지?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위도상으로는 중위도 어디에요? 고압대에서는 이 혼합층이 두껍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이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야. 그지? 수온이 약해진다. 그지?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야. 근데 특징을 보면 매우 안정한 층이다. 자, 또 매우 안정한 층 이거 중요하지, 그지? 성층권하고 비슷해요. 자, 안정하다.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지점을 A라고 두고 요 지점을 B라고 두면, 자, 지금 온도가, 자, A의 온도는 여기쯤 되고 B는 온도가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물이 온도가 더 낮잖아. 바닥이 차가우면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매우 어떻다? 안정한 층이고. 안정하니까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이 수온약층의 위쪽에는 혼합층에 있고 아래쪽은 심해층에 있잖아. 자, 요거 물질과 에너지 교환 차단.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수온약층은 중요합니다.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해층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잖아, 그지? 차가워. 그 다음에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지금 뭘 구분하는 내용이 나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치? 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선생님,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가 뭐예요? 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지구가 동그랗게 있잖아, 그치? 그럼 적도 부분이 있잖아, 그치? 여기가 적도 부분이 0도야. 여기가 저위도야, 저위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야, 그치? 여기가 극지방이야, 그치? 극지방. 고위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치? 여기 중간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중위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도는 동경 132, 북위 37이야, 그치? 중위도 고압대에 위치하잖아. 그럼 당연히 저위도는 표층 온도가 제일 높잖아, 그치? 표층 온도를 먼저 보면 돼. 아, 그 다음에 온도야, 그치? 아, 그러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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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저위도에서는 온도가 내려가는 부분이 빨리 시작되지, 그치? 요 부분. 수온이 내려가는 요 부분이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저위도에는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한다, 그치?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저위도에서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합니다. 그 다음 중위도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수온 약층이 깊게 발달한다, 그지? 깊게 발달한다는 얘기는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지? 그지? 얘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 그지? 얘는 끝나는 지점이 여기잖아, 그지? 이렇다. 그 다음 고위도에는 뭐 층상 구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물인데 이 물은 특징이 일단 비열이 큰 편이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자, 비열하고 물질의 온도 변화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어, 그지?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조금밖에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 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 되는 이유 자체가 일단 비열이 커야 돼, 그지? 태양이 뜨면 온도가 너무 팍 올라갔다 지면 온도가 확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라는 값이 작아져, 그지?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면 물보다는 얼음이 밀도가 작아서 뜨잖아, 그지? 아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니? 강바닥부터 얼어와봐, 그지? 밑에 숨어있던 물고기가 갈 데 있어, 없어? 없지? 다 죽지, 그지? 밀려 올라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 뭐 좋은 용매로 쓰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생명체가 영양소를 공급받고 체내의 독성 물질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큽니까? 기화열이 큽니다. 기화열. 액체 상태의 물질이 기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이잖아, 그지? 그래서 생명체 안에서 액체 상태로 지속되며 생명 현상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수권의 역할 볼까요? 자,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을 통해 지형을 변화시키고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공급하고 서식지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 아이고 길기도 해라. 왜 이렇게 기니? 자, 그 다음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갑시다.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좀 쉬워져. 많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이 나오잖아. 그지? 뭐 동물 식물이야.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 태양계 행성 중에서 어디에만 지구에만 생물들이 살잖아. 그지? 그래서 생물은 직권, 기권, 수권에 걸쳐 다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생성되었다. 그치?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토양 속 미생물이 뭐 토양 속의 미생물 하면 뭐야? 세균, 뭐 곰팡이 이런 유들, 그지? 또 이거 외적으로도 또 버섯 같은 경우도 이런 분해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 성분을 변화시키고, 이게 생물권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바깥의 우주공간입니다. 지구는 우주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는 교환하지만 운석 외에는 물질 이동의 교환은 있다 없다? 없다. 아,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에너지는 교환하지만 그치? 운석 물질. 그래서 지구를 우리가 조금 다른 멋진 표현으로 뭐야? 닫힌 개라고 얘기하지. 그치? 닫힌 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식물 광합성에 이용되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고, 아까 지구의 핵 부분은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외계 운동으로, 자, 요거 중요하네. 외계 운동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어떻게 한다? 차단을 해. 그지? 자, 외권에 보면 지금 자기장은 대기권하고 다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잠깐 보면요. 지구 자기장, 여기 중심에 지구가 있고 대기가 있어. 그지? 이 주위에 이제 지구 자기력이 미쳐서 이 도너스 모양으로 이 태양풍을 막아주잖아. 그지?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벤 앨런대라고도 얘기는 합니다. 예전 국가정에서는 좀 외우라고 했었던 내용인데, 그치,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이제 빠진 내용이야. 그치?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야. 그래서 태양으로부터는 방사성을 띠는 입자나, 그치? 고에너지 입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부를 흘려보내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지구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그지? 왜냐면 너무 가까우면 뜨거워서 수증기가 돼서 다 날아가지, 물이. 그지? 그래서 항상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대기도 두께가 적절하고, 자기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반면 금성은 태양 가까이 있어서 물이 증발하고요. 화성은 태양 멀리 있어서 어떻게 돼? 다 물이 얼어버리지, 그지? 얼어버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야. 자, 상호작용. 자, 이 부분은 학습을 할 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지? 여러 가지 예시들을 주어지고 얘가 어느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그치? 그걸 알아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요, 물질 순환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아, 물질도 순환하고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며 균형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권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각 권 자체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시스템의 어느 한 권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다른 권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들은 단어 위주로 기억하면 돼. 자, 사막의 바람. 바람은 어디에 있어? 대기에 있으니까 기권이지? 버섯 바위는 암성이잖아, 그지? 직권. 그 다음에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
기권이지. 그 다음에 해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류라고 하잖아. 그지? 바람은 기권, 해류는 수권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권이고 식물, 생물권이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빨리 그냥 읽고만 넘어갑시다. 화산은 직권. 그래서 화산활동으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분출하여 지구의 기권이잖아. 기온이 변한다. 그 다음에 해저의 급격한 지각변동, 직권이지. 지진의 일은 수권이야. 그지? 그 다음에 직권생물권, 서식처를 제공해서, 그지? 서식처, 직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수권, 기권, 바다, 수권, 대기, 파도, 수권, 그 다음에 해안절벽 해식동물은 육지 쪽이잖아. 그지? 직권. 그 다음에 바닷속에도 물고기들 살잖아. 서식처, 생물, 수권이 생물권이다. 그 다음에 생물권과 다른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자, 생물권이 기권, 생물호흡으로 대기의 조성이 변하고, 그 다음에 바위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자라면서 틈이 넓어져 풍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중생물이 부패하면서 강물의 용존산소량이 변한다. 생물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표가 나오잖아. 그지? 뭐 보는 방법 어떻게 봅니까? 여기 이 박스에 있는 전선 형성, 일기변화, 기단의 상호작용, 대기의 순환. 얘들은 누구와 누구야? X축, Y축 이렇게 하면 돼. 그지? 얘하고 얘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지? 보는 방법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각 권역별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내용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 전선도 중3 때 일기변화, 기단, 이제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 대기의 대순환. 그 다음 품식과 침식작용으로 지형변화, 사구, 버섯바위. 뭐 사구는 뭡니까? 모래 언덕이야. 그지? 모래 언덕을 우리가 사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권 표층해류, 그 다음에 엘니뇨야. 그지? 엘니뇨. 평상시보다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야. 그지? 이건 나중에 따로 배울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고, 이산화탄소 용해. 자, 생물권, 뭐 생물의 호흡 및 광합성이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 공급, 종자와 포자 운반. 시간이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자로 번식을 하잖아. 그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직권과 기권, 화산활동으로 대기의 조성변화, 황사 발생. 그 다음에 판과 판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변동이 발생하고 용암동물이 생성하고, 염류 공급하고 지진해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생물권, 직권, 뭐 서식처 제공. 됐습니까? 여기는 내용만 알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야. 증발태풍 발생,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서 석회동굴, 해식동굴, 해안절벽, V자국, U자국. 그 다음 수권과 수권, 해수의 혼합, 해수의 심층소나 발생. 생물권은 수권과 생물권, 세포 내 물 공급, 그 다음에 수중생물의 서식처 제공 등. 그 다음에 생물권, 기권, 광합성과 호흡에 의한 대기 조성 변화, 그 다음에 생물에 의한 풍화 침식, 토양생성, 화성연료.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림 구경해 보세요. 석회동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지대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흘러가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석회암지대를 녹여. 그지?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커지고 커져서 이런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위에서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요놈이 종유석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유석. 바닥에 솟아나 오르는 부분을 뭐 석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여기 V자국하고 U자국이 나오지. 그지? 경사가 조금 요 부분이 가파르잖아. 그지? V자 모양으로. 근데 얘는 U자 모양으로 완만하잖아. 그지? 얼마나 규모가 컸겠니. 그지? 저기에 사람은 그냥 점 하나 정도? 그지? 크기로 보일동 말동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외권과 기권.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끌려 대기로 들어오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빛을 내는 오로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태양계를 떠도는 유성체가 지구 대기로 들어올 때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외권과의 작용이야. 그 다음에 태양에 유해한 자외선은 성층권의 오존층을 흡수한다. 외권과 직권 관계, 지구자기장은 직권의 외액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권과 생물권의 관계, 태양 복사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지, 그지?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개념 마무리. 기권은 오존층을 형성하여서 자외선 차단, 강수 현상을 통해서 물 공급하고 생물 성장. 이건 당연한 거지. 우주로부터 오는 유성체 차단이야, 그지? 대기권의 역할이고요. 직권,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거대한 대륙 판게아가 대륙으로 분리되어 해류가 복잡해지고 기후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다음 원시바다가 생성된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녹습니다. 녹으면서 과다한 온실 효과를 방지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생물권, 식물이 태양에너지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대기 중으로 산소를 내보내어 생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너무 쉬워, 그죠? 이건 읽으면 끝나는 거야, 그지?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하여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한다. 그 다음 지구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를 입자를 차단하여 지구상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 개념 확인 문제 후다다닥 풀고 좀 쉬도록 할까요? 금방 합니다, 이거. 자, 연필 들고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을, 지구가 나와 있으니까 뭐예요? 지구 시스템이 되겠네, 그지? 자, 기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무슨 권,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 속도를 기준으로 지각, 그 다음 뭐예요?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으로 분됐고,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내용은 뭡니까? 동물, 식물, 미생물 포함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요거를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하니?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생물권.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요? 외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에서 누구의 영향으로? 중력의 영향으로 태양계 성운이 탄생하였고 미행 성체들이 서로 충돌하여 지구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연관되는 거 연결하는 거네, 그지? 자, 오존층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기권에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토양은 어디 있습니까? 토양은 직권에 있고, 그지? 그 다음 수권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수권에 해당하는 것은 빙하도 수권이 알겠니? 산 위에 녹지 않는 눈이나 얼음 덩어리. 그 다음에 자, 생물권은 미생물. 그 다음 외권 하면 태양.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지, 그지? 자, 이거 이름 쓰래요. 한번 써보자. 제일 먼저 무슨 권, 대륙권, 그 다음에 무슨 권, 성층권, 무슨 권, 중간권, 마지막으로 무슨 권이다? 열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높이에 따른, 그치?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예요? 기온 분포 또는 기온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지? 기온 변화, 기온 분포. 그 다음에 OX 문제. 지각은 대부분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멘틀은 고체 상태인데 유동성이 없다가 잘못된 말이지. 그지? 유동성 있습니다. 유동성 고체. 외행은 액체 상태, 내액은 고체 상태가 다 맞고, 그지?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만 커진다. 아, 밀도 커진다. 그치? 뭐도 커지니? 밀도도 커지고, 압력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자, 그 다음에 해수의 층상구조. 자, 이름 기본이지. 무슨 층? 혼합층. 그 다음 요거 무슨 층이에요? 수온약층. 요거 무슨 층입니까? 심해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그지? 매우 안정한 층은 어디야? 비수온약층. 바람의 세기에 따라 두께가 변하는 층은 혼합층. 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게 심해층이 되겠지, 그지? C. 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짜는 것을 X로 표시하십시오. 수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해수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생물권이 분포하는 공간은 지표면과 지하 얕은 곳으로만 한정된다? 아니지. 어디에서도 물에서도 서식처가 되잖아. 물도, 그지? X.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 복사의 유해 자외선을 자외선 차단은 누구라고 그랬어? 오존층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 호흡과 광합성. 호흡과 광합성이야. 그럼 얘는 광합성이니까 당연히 생물이 할 거 아니야, 그지? 기권과 생물권에 대한 내용이고, 지진의 일발생. 지진의 일발생은 누굽니까? 그치. 지진은 당연히 땅에서 일어나잖아. 그치.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 화산가스 방출은 또 뭐예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태풍의 발생은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 석회 동물의 형성은 수권과 직권. 그치? 그러면 이런 지형들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런 게 쉽게 다가오겠지, 그지? 맞습니까? 뭐 예를 들면 석회동물이 모르면, 뭔지 모르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 다음 마지막, 오로라 발생은 어디와 어디의 영향입니까?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됐습니까?